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을 떠나서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재판을 받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두환 전 대통령 상황.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대통령 퇴임 후인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임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전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불구속 상태로 무엇보다 서울이 아닌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광주에서 법정에 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앞서 전 씨는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 관할을 서울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재판에서 전 씨는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는데 구속 2년 만에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전 씨가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쟁점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냐는 건데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에 이미 국과수가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상황이어서 전 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전 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떠났죠? 예, 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시간이면 언론에서 생중계로 그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서 예. 그 차량에 저 모습이군요. 예. 이순자 여사하고 변호인하고 같이 타고 이제 사면된 전직 대통령이라서 아마 경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경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를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경찰에 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포토라인이랑 저런 그 경찰의 지휘가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치매라고 그랬으니까 예. 도대체 대화가 얼마나 되는 건지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자들과 좀 일문일답을 좀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안 되게 차단된 것 같아요. 저는 언론에 지금 광주지방법원에도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다고는 하는데 저는 별 말 없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화면상으로만 놓고 보면 치매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전혀 알 길은 없네요. 예, 31년생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지금 89. 뭐 정정하신 분은 그 정정하고 아닌 분들은 좀 힘든 나이이기도 하지만 모습 봐서는 이전에 그 모습에 비해서 많이 늙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말이 89이지 89이면 연세가 많기는 한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누가 봐도 저분은 치매다. 예. 인지가 될 수 없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었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왔고 그리고 처음에 가면은 피고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그런 물음조차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진짜 치매 증세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정에 들어서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인정신문, 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속 기간이 길어지니까 주소를 깜빡하고 이런 증세는 보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군요. 곧 치매인 거는 아니라서. 그렇죠. 예. 깜빡하는 거 이퀄 치매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변호사시니까 요거 하나 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동행하잖아요? 예. 재판에도 동석합니까? 그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허용했나요? 예,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이고 예. 알츠하이머가 아마 진단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게 진단서가 제출이 됐으니까 재판부에서도 아마 부인하고 동석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것 같고요. 변호인 옆에 부인 이순자 씨가 같이 이게 이제 겁니까? 그 성폭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특별 관계인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에 예. 그런데 이 경우에도 좀 예외적인데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어서요. 아니면 이제 굉장히 아픈 사람의 경우에 이제 그 뒤에 방청석에
방청석에 의사가 뭐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피고인석에 같이 앉을지야 아니면 부인은 방청석에 앉아 있고 예, 예.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만 피고인석으로 좋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오후가 되면은 밝혀지겠네요. 예, 예, 어떻게 예. 진행될지는. 쟁점만 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재판 가가지고 재판부가 물을 질문의 쟁점 1, 2, 3만 딱 정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전두환 회고록을 냈었죠. 예. 그런데 그 회고록 내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조비오 신부, 돌아가셨어요. 예. 그 조비오 신부의 그 목격에 대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 당시. 예. 그러니까 그걸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의 탈을 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장이다. 예,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데 이 사자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죄가 되질 않는데 허위의 사실에 근거해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사실이라는 건 허위의 예. 사실이라는 거는 지금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거. 예. 예,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조비오 신부는 나는 그걸 목격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쟁점의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거는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5.18 당시에.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없다고 잘못 인식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판단한 대로 기술했다라고 하면은 고의가 없을 텐데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고의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좋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광주의 재판부가 광주 5.18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장이라고 명기했으니 뭘 근거로 거짓말장이라고 했느냐를 묻겠군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무슨 지금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검찰 쪽에서는 이전에 국가수 나온 그 결과가 있고 네. 뭐 이 국방부에서의 그 진상규명위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근거에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는 헬기 사격이 당시에는 없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입증 절차를 입증 방법을 쓴다고 하면 꽤 길어질 수도 있는 길어질 수도 사건이긴 있다. 해요. 예. 자, 어찌됐든 뭐 진실 여부는 보다는 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전두환 씨의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드디어 오늘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 예, 공개 재판이니까. 공개 재판이니까 예. 전두환 씨가 치매가 걸려서 깜빡깜빡하고 재판을 받을지 못할 정도라는데 정말 그런 정도로 치매가 심한지 아닌지 그 궁금증은 오늘은 풀릴 수 있는 건 맞네요. 예. 얘기 나온 김에 상당수의 많은 시청자들이 저한테 사전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전두환 씨 꼬박꼬박 전두환 씨락 하느냐. 명색이 전 대통령인데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서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서 예. 굳이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두환 씨라고 해서 예우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기는 한데 네, 보수층에서는 전두환 씨라고 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오늘 좀 짚고 갑니다. 예, 저도 지금 계속 전 대통령이라고 지금 호칭을 했는데, 네. 전 뭐 이런 쿠데타로 이렇게 많은 인명의 희생을 그 후에 뭐 국보위를 설치해서 독재 정권에 갔었죠. 했던 예, 그리고 재판을 받았고 뭐 그 한 2년쯤 구속되어 있다가 사면이 됐는데.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제 단죄도 했었고, 뭐 그 이후에 보인 태도는 좀, 뻔뻔하다. 내지는 이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들을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씨로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 기준에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도 했다가 전두환 씨라고도 했다가 막 이러는데 이 호칭을 가지고도 방송에서 굳이 씨라고 할 이유가 있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저런 죄를 졌는데 꼬박꼬박 전 대통령 그러는 거는
무슨 이건 행태냐라고 또 비판하는 분은 계시고 그래서 저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가는데 이런 논쟁도 아직 우리 사회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예. 한 번도 단 5.18에 한 번이라도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유죠. 예. 진정성 어린 사과라도 단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욕을 안 먹을 텐데 예, 예. 살던 집에서 살다 가시게는 할 텐데 그 공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참 공매 오늘이 또 그 공매 5차 연희동 집 연희동 집 그 집하고 토지하고 공시가만 4억 처음에 103억 3천만 원 정도가 감정가였는데요. 감정가였는데요. 예, 그게 이제 유찰이 되면 10%씩 감액이 됩니다. 이제 최저가가 예. 지금 사회 유출이 돼서 71억 6천 얼마에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안 팔려요? 예, 그래서 오늘 5차 기일인데 이번에 또 10% 감액이 돼서 61억 한 3,900? 그러니까 61억 4천부터 시작인데 이게 워낙 이제 복잡해요, 법 관계가.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62억 원만 써내면 저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더 높게 쓴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최고가를 쓴 거라면 그 사람한테 지금 이제 낙찰이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또 하나가 부인 이순자 여사가 그 공매 집행 정지 취소 소송을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지금 그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그래서 2013년에 그 내년 10월까지로 그 추징 시효를 늘려놓은 법이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 몰수 특례법에서 다른 제3자 소유여도 그 공무원 범죄를 통해서 범죄 수익이 있을 때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연희동 집에 대해서 이순자 여사는 그거 69년에 내 이름으로 산 집이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1980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후에 뭐 정치 자금을 빙자해가지고 기업 돈을 쉽게 받은 말해서 거잖아요. 연희동 집은 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이순자 씨 소유라는 내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거 대통령 되기 전에 마련한 집이니까 이거는 그 뭐 범죄 수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매로 넘어갈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소송을 낸 겁니다. 지금. 예. 감정가가 100억이 넘는데 뭐 60억 정도면은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생각 있으신 분도 이렇게 복잡한 지금 명도 소송이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설득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두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찌됐든 뭐 연세 많으시니까 계속 거기 사시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진행된다는 것까지만 정리를 좀 하고 주말 내용으로 좀 가고요. 주말 내내 말이죠. 서울 시내 어쩌면 그렇게 태극기 집회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토요일 날 저도 이제 도심에 나왔다가 서울역에서 하는 거를 갑자기 좀 무슨 봤죠. 일입니까? 이제 그 탄핵된 지 그 2주년이라 그래야 돼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2년 됐네요. 예. 그럼 주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탄핵이 무효다. 예. 그런 분도 있고 죄가 없으니 석방을 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놔라. 구치소에서 석방해라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저게 지금 몇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질문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같은 태극기 집회라도요. 광화문 집회가 있고 서울역 집회가 있는데 가서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달라요. 예, 한쪽에서는 석방하라고 한쪽에서는 복위하라라는 얘기도 나오대요. 그거는 복위는 이제 탄핵이 아예 무효다. 탄핵이 무효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정리가 안 됩니다. 요구 조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탄핵 전국돼 있었던 태극기 집회가 지원받고 이런 또 거기에 그 주동하시던 분들도 여러 사람도 그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주 극단적으로 탄핵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그게 그래서 조기 대선까지도 인정을 못하는 그 정도로 강한 분들이 있고 좀 제일 옅은 색깔이 지금 이제 사면을 요구하거나 석방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자, 정리하면 아주 극우 맨 오른쪽으로 가면은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일대 좀 풀어줘라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보다 더 제가면 어찌됐든 대법원 판결 다 끝나고 나면 사면이라도 시켜주라. 요 세 가지 목소리로 좀 나눠져 있다. 그렇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좀 정리가 아직도 안 돼 있죠. 그리고 그 지난 전당대회 때 뭐 거친 모습을 보여줬던 그 많은 뭐 몇 사람들이 있었죠. 뭐 당원 전체로 보면은
뭐 김진태 의원이 받은 득표수 비율 정도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전부터 있던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원으로.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뭐 그 성격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부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핵심 질문은 황교안 대표는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좀 그래도 합리성을 갖고 있는 태극기라고 할까요? 그분들 탄핵이 됐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되느냐?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근데 재판도 끝나기 전에 풀어주라라는 이 요구가 합리적이긴 합니까? 그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뭐 결단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그거는. 이건 정치 사건이니까 정치적으로 풀자 이 주장인가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예.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는 여전히 세모죠? 예, 그런데 아마 국민 뭐 여론에 따라서 본인 좀 그런 느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건 안다. 뭐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라는 이제 그 국민 그런 취지로 밝힌 바가 알겠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취지는 친박계 민심,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게 우선인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를 석방해라, 탄핵, 뭐 사면해라는 일단 2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얘기도 나왔지만 전당대회 때 황교안 대표가 바라는 거는 대권 후보기 대권 때문에 후보지. 그래서 나오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다 됐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한 요 내용 요거 어떻게 봐야 되냐? 먼저 뭐라 그랬죠? 이건 대통령에 대한 꼭 조롱 같지는 않은데.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MB 시절 MB를 뭐 쥐박이, 박근혜, 닥근혜, 문재인을 문재앙이라고 조롱하는 글들이 많죠. 뭐 그러니까 저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런 대통령을 왜 하려고 기를 쓰고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9일 날 올린. 근데요, 표현이 점잖지는 않은데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MB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우리가 놀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닥근혜라고 놀렸고 현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폄하하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이렇게 꼭 조롱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한 달만 좋고 나머지는 다 괴롭다. 근데 그래 저렇게 말씀하시는 홍준표 전 대표도 대통령 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묘해요. 저 날 올린 페이스북에 저거 전에 올린 글이 뭐냐면 최근에 내가 정치 컨설턴트를 만났다. 그랬더니 이제 그 뭐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 정치인에게. 그래서 그 말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정치인이 이미지로만 간다는 게 이게 옳은가. 그런데 또 뭐 문재인 대통령과 그 탁현민 행정관의 그 봤을 때는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주말이다.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어제 올린 SNS에 올린 글은 사진은 손녀 보못 사준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연달아 이렇게 올라온 글들을 보고 홍준표 대표께서 그 정치 컨설턴트가 비관적인 그 결론을 내려주니까 혹시 대권에 꿈을 접었나라는까지 생각을 했는데 손녀 옷을 사주는 걸 그 사진을 올린 걸 보고 이미지 정치를 다시 좀 바꿔보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JP가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명언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조롱받는 이 현실이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홍준표 전 대표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 참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시청자들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